자, Azure DevOps에 대한 학습 내용을 진행하는 것을 Azure 보드에다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 열고요. dev.azure.com으로 접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zure.com으로 dev.azure.com으로 접속을 했고요. 여러분들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ew 프로젝트 버튼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은 Azure DevOps라고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Azure DevOps의 할 일 기록을 한번 해볼 거고요. 외부에 공개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두고 어드밴스드 버튼 눌러서 버전 컨트롤은 일단은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Git 방식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워크 아이템 프로세서는 여러 개 있지만 베이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dev.azure.com에 여러분들 계정 이름에 Azure DevOps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젝트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Azure DevOps가 만들어지면 왼쪽에 오버뷰 탭에 대시보드가 있고요. 보드, 리파지터리, 파이프라인, 테스트 플랜, 아티팩트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드에 가서요. 보드에 가면 워크 아이템, 보드, 백로그, 스프린트, 쿼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다가 각각의 항목을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Azure DevOps 시작하기 강좌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보드를 한번 사용해 보는 정도를 하고요. 리파지터리 파이프라인에 포커스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백로그에 가면요. 쉽게 말해서 할 일 목록에 대해서 순서대로 정의를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일단은 epics라고 하나 항목을 주고요. 그래서 new work 아이템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escape 버튼 눌러서 epic으로 바꾼 다음에 이슈로 놔도 되는데 에픽을 먼저 둘게요. 에픽은 가장 큰 주제를 보시면 돼요. New Work 아이템을 하나 클릭해서 에픽을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픽 이름은 Azure와 Azure DevOps Hands-on Lab이라고 이름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Add to Top 이렇게 보면 바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순서를 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Azure와 Azure Hands-on Lab이라는 이름에 하나의 큰 일을, 물론 뭐 이게 몇 주짜리가 될 수 있고 한 달짜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는데요. 우리는 이번 과정을 공부할 때 요 에픽 하나만 딱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요거에 에픽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이제 에픽의 왼쪽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에픽 안에 이슈를 등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슈는 역시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특정 프로젝트는 강의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고요. Add Issue 버튼 눌러서 새로운 이슈 하나의 기능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ew Issue 창이 뜨고요. Azure와 Azure DevOps 소개를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할당은 누구한테 할 거냐? 현재 팀 프로젝트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저한테 할당을 시켜줄 거고요. 그 다음에 투두, 스테이트를 투두로 이제 잡아주고 저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면 돼요. Azure와 Azure DevOps 소개, 그 다음에 등등등 이렇게 일반적인 텍스트 에디터로 만들어져 있고요. 프라이어리티는 우선순위예요. 가장 높은 거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에포트 같은 경우는 1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시간으로 보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디스커션 쪽에서는 나중에 여러 사람이 개발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add 하게 되면 특정 사용자한테 이렇게 안녕하세요 만약에 하면 이렇게 해놓고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자한테 이메일이 날아가요.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related work 같은 경우는 Azure와 Azure DevOps Hands-on Lab이라는 이름의 에픽이 페어런트로 잡혀져 있어요. 나중에 여기 add 링크 보면 새로운 항목을 더 추가해서 추가해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일단은 제목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priority, effort 정도만 주고요. 첨부 파일도 넣을 수 있고요. 일단 save하고 close 하도록 하겠습니다. save and close 버튼 눌러서 닫으면 이렇게 계층형으로 이제 구성이 돼요. 에픽으로 두면. 만약 이슈만 보게 되면 이슈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다시 에픽스를 선택하게 되면 에픽이 기준이고요. 여기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잖아요. 플러스 버튼 누르면 전체를 이렇게 확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Azure와 Azure DevOps 소개라는 이름의 세부 작업, 실제 구현하는 작업은 태스크로 봐요. 그러면 요거를 선택해 놓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 여기서 하나의 이제 작업을, 뉴 태스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Azure DevOps 소개에서는 데모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는 ASP.NET 코어 자동 빌드 및 자동 릴리스를 데모로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한테 할당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설명은 ASP.NET Core CI CD를 통한 Azure 웹 앱의 자동 게시까지 등등등 이런 설명을 붙여줄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는 뭐 그냥 2로 두도록 할게요. 작업이니까. 그 다음에 상태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냐. 여기는 액티비티 쪽에 보니까 디플로이먼트냐 뭐뭐냐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는 디벨롭먼트라고 일단 넣어볼게요. 작업은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페어런트가 이걸로 잡혀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ave and Close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하나가 더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플러스 버튼 눌러도 되고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도 되고요. 또는 워크 아이템 항목에 보면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만든 순서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New Work 아이템을 클릭을 해서 뭐를 만들겠다? 태스크를 만들겠다는 지정하고요. 태스크를 따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첫 번째 Azure DevOps 소개에서 제가 데모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번째로 만들었던 게 스프링 부트 자동 빌드 및 자동 릴리스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할당은 특정 사용자한테 주어도 되고 저는 저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제목을 카피를 해서 설명에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는 요거는 디플로이먼트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의 부모는 누구예요? 스프링부트 자동 빌드 및 자동 릴리스를 되는 상태에서 요것만 세이브 한번 해볼게요. 예, 그리고 다시 워크 아이템을 클릭해 보면 요거는 따로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해요. 예, 존재를 해요. 아, 요건 저한테 할당이 안 돼 있네요. 존재를 해요. 그러고 나서 백로그 쪽에 보면 계층으로 이제 보여주는데요. 확장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확장 시켜보는데 이렇게 여기에 안 뜨죠. 그러면 워크 아이템을 만들 때 요거 스프링부터 자동 빌드 및 자동 릴리스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서 related work에서요. add 링크를 클릭해 보면요. existing item 기존 항목을 선택을 해서요. 요 데모 스프링부트 자동 빌드 및 자동 릴리스의 부모는 누구냐, 페어런트냐 차일드냐, 부모가 누구냐, 부모가 Azure와 Azure DevOps 소개다. 다른 것까지 제 이제 만들어 놓고 다른 것까지 뜨네요. 얘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연관이 돼요. 얘의 부모가 요거다. 그러고 나서 저장을 하고요.
백로그 쪽에 가보면 전체 확장, 이것도 확장시켜주면 이렇게 제가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 소개해서 데모 하나, 데모 두 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예, 이렇게 얘네들을 하나의 작업으로 묶어줍니다. 잠깐만요. 요거 저한테 할당을 시켜 놓을게요. 세이브 시켜 놓고요. 다른 사용자면 다른 사용자 여러 명 두고 작업해도 되는데요. 하나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에픽 안에 이슈 안에 태스크 형태대로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 핸즈온 랩에서 새로운 이슈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픽에다가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로운 이슈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슈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 애저 보드를 주고요. 할당을 주고 투두 그 다음에 어디 이제 이런 건 기본 이터레이션이라든가 스프린트는 기본으로 두고요. 애저 보드 이슈를 관리를 해자. 애저 보드를 통한 작업 항목 관리 등등등 여러 가지 단어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주고 이거를 부모를 얘를 지정해 주고요. 세이브 앤드 클로즈 뭐 일정 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에 태스크에다가 이슈에다가 태스크 주고요. 애저 보드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 실습으로 요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베이직 프로세스 템플릿을 사용하여 템플릿 사용 오늘 할 일을 정의하는데 오늘 이제 할 일을 정의하는데 그거를 그냥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제 실제 프로젝트다라고 하고 며칠 동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네들 하다 보면 아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가 조금씩 들어와요. 그 다음에 얘는 도큐멘테이션이다. 이렇게 한번 어떤 활동이냐 이렇게 한번 또 줘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는 애저 데브옵스 소개를 우리가 공부했고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요 애저 보드 애저의 요 보드 섹션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실습으로 베이직 프로세스 템플릿 사용해서 오늘 할 일을 정의를 해보는 거야.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를. 자, 그런 다음에 보드 다음에 이제 요번에 다시 에픽에 가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또 다른 이슈를 하나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우리가 만든 어떤 이제 소스를 어디다 올릴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애저 리파지터리를 먼저 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애저의 앱 서비스랑 뭐 만드는 것을 중간에 한번 애저의 앱 서비스와 애저의 웹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바로 만들어도 되는데요. 그냥 요거를 요 중간에 한번 넣어 주도록 할게요. 애저의 웹앱 만들기. 만든 이유는 뭐 쭉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1로 주고요. 부모 자동으로 잡히고요. 추가적인 첨부 파일 같은 경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첨부 파일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Save and Close 버튼 눌러서 이렇게 Azure 앱 서비스와 웹앱이라는 거, 호스팅 공간 여기에 태스크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습으로 현재 강의의 전체 흐름이에요. 흐름을 한번 미리 넣어놓은 거예요. 실습으로 Azure 웹앱 생성 및 실행 테스트를 할 거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Azure 웹앱에다 우리는 뭐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소스를 자동 빌드, 자동 릴리스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Save and Close 버튼 눌러서 Azure 웹앱 생성 및 실행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에픽에
이슈의 태스크 순서대로 에픽에다 다시 플러스 버튼 눌러서 그러면 웹앱까지 생성했으면 애저의 리파지터리와 깃허브의 터리를 사용하여 소스에 대한 버전 제어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하고요. 할당시켜주고 제목을 한번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저장하고요.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각각의 테스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 데모가 될 수 있고요. 데모로 예를 들면 애저의 리파지터리 리포스라는 건 이제 리파지터리 소스 저장소를 생성해 줄 수 있어요. 생성 애저 데브옵스의 리파지터리를 생성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거기다 소스 올려놓고요. 리파지터리는 크게 하나로 한 가지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스프링부트냐? 저 같은 경우 스프링부트 예제는 스프링부트로, 에이스프단 코어 예제는 에이스프단 코어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었겠죠. 예. 리파지터리하고 이제 팀 프로젝트가 따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어디에서 태스크를 따로 저쪽에서 만들어 놓고 부모를 지정해 줘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워크 아이템에 가서 자, 새 워크 아이템을 태스크를 주고 이번에는 깃허브에다가 리파지터리 만든 거를 실습으로 만약에 한다. 실습으로 깃허브 리파지터리 생성이라고 하고요. 설명 잘 주고 그 다음에 이거에 related work에 add link 버튼 눌러서 existing 아이템 눌러서 parent로 워크 아이템을 뭐라고 둘 거냐면 여기에다가는 애저 리파지터리와 깃허브 리파지터리 애저 리포스와 깃허브 리파지터리 사이한 버전 제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OK 버튼 눌러서 저장하고요. 다시 백로그라는 곳에 가보면 계층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확장 이런 식으로 애저 리포스와 깃허브 리파지터리를 사용한 버전 제어인데요. 이렇게 확장시켜 주시면 돼요. 예. 근데 일단 클릭해서 이거를 필요하면 언제든지 깃허브 리파지터리까지만 다시 제목을 업데이트 해줄 수가 있겠죠. 다시 백로그에 가서 확장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맞아 다 하죠. 다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로운 이슈를 하나 만들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애저 파이프라인을 공부할 거예요. 애저 보드 다음에 애저 파이프라인스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빌드 자동화, 빌드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한번 해볼 거고요. 빌드 파이프라인을 통한 빌드 자동화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 더 추가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빌드 파이프라인 안에서는 태스크를 제가 미리 구성해놨던 데모로 스프링 부트 릴리스 구성하는 것을 데모로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강의를 쭉 진행할 건데 이렇게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스프링 부트 우리는 두 가지니까 하나는 스프링 부트 또 하나는 .NET 코어 실습으로는 ASP.NET 코어 빌드 구성을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넣어놓을게요. 지금은 저한테 할당해 주는데 지금 나중에도 되는 거니까 언제든지 전체 흐름만 먼저 쭉 보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릴리스 파이프라인 플러스 버튼 눌러서 요거 에픽에 추가로
에픽은 가장 큰 작업이에요. 그게 이제 한 달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2주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하루짜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거면 하나를 더 이제 에픽을 또 만들어 놓으면 돼요. 예, 이거는 저도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어떤 에자일이라든가 스크럼이라든가 CMMI 또는 베이직 템플릿에 대해서 그것만 뭐 전무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강의 자체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각각의 회사마다 이제 조금씩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Azure Pipelines에서 빌드 파이프라인 밑에다가 하나 더, 그 다음에 Azure Pipelines에 여기는 릴리스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고요. 주고 네, 릴리스 파이프라인에 태스크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 개를 구분해 보면 데모로 미리 스프링 부트 릴리스 구성하는 것을 데모로 만약에 본다. 그러고 나서 하나는 따라하기를 단내코로 한번 해보자. 그런 목적으로 보시면 돼요. 클릭해서 이번에는 데모 다음에 실습으로 ASP.NET Core 릴리스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거는 두 개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알게 이제 공부를 하자는 거죠. 스프링 부트하고 ASP.NET Core에 대해서 빌드 자동화, 릴리스 자동화 해서 자동으로 Azure 웹 앱에 게시가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간단하게 해놓은 거고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간 세부 옵션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했고요. 근데 그것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탐구를 하면 되니까 그 각각 영역을 검색해 보면 되는 거니까요. 모든 세부 메뉴는 다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더 마이크로소프트 도큐먼트를 보면서 각각의 메뉴들 있잖아요. 그런 걸 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드래그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릴리스 파이프라인 또는 빌드 파이프라인 이렇게 우선순위를 계층형으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워크 아이템에는 전체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워크 아이템에는 전체가 다 있는 거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백로그는 약간의 계층으로 계층과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Azure와 Azure DevOps Hands-on 랩에다가 Add Issue 버튼 눌러서 새로운 이슈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ird Party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요. Third Party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태스크로는 예를 들면 젠킨스를 사용한 빌드를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애저만 쓰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애저를 쓰게 되면 굳이 젠킨스를 쓸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테라폼을 사용해서 한글로 쓸게요. 테라폼을 사용한 웹앱 자동 구성. 애저에는 이제 애저 CLI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명령어 기반으로 웹앱 만들고 가상 컴퓨터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또 역시 마찬가지로 테라폼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멀티 클라우드 할 때 한번 만들어 놓은 어떤 코드 형태를 사용해서 애저라든가 AWS라든가 구글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영역에 자동으로 어떤 리소스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코드로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으로 하는 게 아니라 테라폼 같은 거 사용하게 되면 코드로 미리 만들어 놓고 뭐뭐뭐.tf 파일을 테라폼으로 실행해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Azure 앱 서비스와 Azure 웹 앱을 우리는 일단은 뭐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어디에 가서 해줘도 되는데, 그것 자체도 자동화를 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Azure CLI를 사용해서 해도 되는데, 테라폼이라는 걸 사용해서 해줄 수도 있다더라.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살짝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Azure DevOps를 저는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정도 하게 되면 한 1일짜리 코스다라고 보시면 뭐 하루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일단은 만들어 놓고 지워야 돼요. 예, 정리 안 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데모용으로 만들었던 거는 Azure와 Azure DevOps를 DevOps 생성 리소스를 정리, 즉 제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 DevOps에 생성된 리소스가 아니라 리소스, DevOps에 생성된 리소스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는 지우는 거는 거의 안 해요. 예. 태스크를 하나 줄게요. 그래서 실습을 하나 만드는데, 실습하는데 이건 주의를 해줘야 돼. 리소스 그룹으로 한꺼번에 Azure 리소스를 제거를 시켜주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실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zure DevOps는 삭제하지 않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다시 한꺼번에 제거까지만 주고요. 화면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됐습니다. 이렇게 전체 다 확장시켜 보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번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 일단은 Azure 보드 사용하는 것까지 돼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칸반 보드 쪽에 한번 가볼게요. 보드 쪽에 가보면 자 이렇게 Azure와 Azure DevOps 소개, Azure 보드, Azure 앱 서비스와 Azure 웹 앱, 그 다음에 Azure 리파지터리와 GitHub 리파지터리, Azure 파이프라인의 빌드 파이프라인, Azure 파이프라인의 릴리스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서드 파티 기술 중에는 뭐 젠킨스를 사용해주, 이제 빌드를 Azure에서 사용하지 않고 젠킨스를 사용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zure에 게시하는 것 자체도 코드 자체로 Azure CLI와 같은 테라폼과 같은 코드 기반 기술을 사용해서 게시를 해주는 코드를 자동화시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생성된 리소스 제거해 주는데, 이미 우리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Azure DevOps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러면 doing, to도 할 거에서 doing 한 거에서 됐고요. 그런 다음에 백로그에 가서 보면 이렇게 보면 저한테 할당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doing이고요. 진행 중인 거고요. 다시 보드에 가서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done으로 갖다 놓으면 이제 완성이 됐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zure 보드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Azure 보드 관련된 거고요. 여기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업 목록을 이걸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얘 이미 앞서서 보여드렸죠. ASP.NET 코어 자동 빌드 및 자동 릴리스 요거 보여드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 실습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저한테 할당이 안 돼 있네요. 예, 저한테 할당 시켜주고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드래그해서 다시 이쪽으로 와도 되고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거고요. 할 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큰 작업이 남아 있는 거고요. 현재 완료된 거는 Azure와 Azure DevOps 소개고요. 이미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Azure
데브옵스 개발 환경 구축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애저 보드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애저 보드를 이쪽으로 옮겨가면 된다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물론 베이직 템플릿을 사용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3단계로만 돼 있어요. 할 일 목록을 잡고 하는 중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컬럼은 따로 커스터마이징이 다 가능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애저 보드에 대한 전문적인 기능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애저 시작하기 강좌에서는 요 정도 누구나 다 애저 데브옵스의 베이직 프로세스 템플릿이 좋은 점은 누가 와도 이 정도는 그냥 딱 봐도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 정도로 한다는 거죠. 다만 애자일이라든가 스크럼이라든가 CMMI 같은 경우는 항목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처음 온 개발자가 나는 기존의 회사에서는 애자일을 안 했는데 애자일 한다. 또는 스크럼을 안 했는데 스크럼 한다. CMMI 방식을 안 했는데 CMMI 방식을 한다 했을 때 약간의 혼동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베이직 같은 경우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누구나 다 직관적으로 이게 이거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베이직 프로세스 템플릿을 사용해서 이렇게 할 일 목록을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애저 데브옵스 시작하기 강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하나 완성됐고 이제 요거 이번 시간 요거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거죠. 예, 이렇게. 스프린트에 가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애저 보드 하나가 완료된 것까지만 보여진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 다음에 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또는 1주 또는 2주, 3주 단위로 가는 거 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뉴 스프린트에서 예를 들면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스프린트 2라고 할게요. 스프린트 2라고 만약에 하나를 주게 되면 날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날이다. 이렇게 이제 스프린트 2를 주고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면 서드 파티 기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스프린트 2에서 하게 해주고 싶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소스 정리도 스프린트 2에서 해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주시면 돼요. 스프린트 1이 있고 스프린트 2가 있는데 스프린트 1은 잠깐 클릭해서 들어가서 날짜를 지금 현재 제가 강의하는 스프린트 1 있잖아요. 예, 이렇게 다시요. 백로그에서 스프린트 1 있잖아요. 스프린트 1을 스프린트 2에다만 날짜를 정해놨구나. 셋 데이트에 가서 예를 들면 스프린트 1은 의미상으로 오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스프린트 1이 이제 제 강의 시점에서 보니까 오늘이 이제 고요. 여기 내일이고요. 이렇게 두는데 스프린트 1에는 이렇게 릴리스 파이프라인까지, 스프린트 2에는 서드 파티 기술이라든가 리소스 정리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역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체 확장. 이렇게 스프린트 1에서는 여기까지. 스프린트 2는 이 두 가지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스프린트 2로 두고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스프린트 1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날짜를 지금은 제가 하루끼리 줬는데 일반적으로 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2주 또는 3주 이렇게 회사마다 정책에 따라서 주 단위로 전력 질주하는 거죠. 예. 주 단위로 어떤 거를 반드시 해결하자. 그거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일단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쿼리에서 이제 검색하는 기능 구현해 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워크 아이템, 할당은 제가 따로 안 시켰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할당 한번 시켜보시고, 보드에서 한번 완료하는 거. 일단은 애저 보드까지는
현재까지 일단은 더 어떤 자세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done으로 완료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프린트에서 스프린트 1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태스크 보드 쪽에 잠깐 가보면 이런 식으로 애저와 애저 보드는 완료가 돼서 이렇게 닫힌 걸로 돈에 있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위밍 레일인가요? 이제 이거 뭐 레일로 이제 딱 끊어서 이제 보여주니까요. 요거에만 집중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애저 웹앱 완료가 되면 얘를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놓고 다음 시간부터 요거 요렇게 놓고 이거 강의 끝나면 일로 오는 거고요. 다시 또는 다시 제대로 안 됐다 하면 다시 복습으로 다시 오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관리해 주는 거예요.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베이직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점이 좀 좋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애저 데브옵스의 베이직 템플릿을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누구나 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잖아요.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할당 안 돼 있으니까 클릭해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제 공부할 내용이잖아요. 네, 다 확장시켜 놓을게요. 요만큼은 지금 이번 강의 시간은요. 박용준 강사가 요 순서대로 강의를 하는구나. 요 목적으로 보셔서 이렇게 요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놓고요. 강의 듣는 것 자체,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것 자체를 하나의 프로젝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만들고 보드에서 하나씩 이렇게 땡겨 오는 것을 한번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크 아이템은 그냥 전체 다 목록이 다 있는 거고요. 이거 당연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맵 옵션들이 있잖아요. 필터링 가능한 거니까 전체 항목에 그 다음에 전체 보드에 그 다음에 백로그는 우선순위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스프린트는 뭐 예를 들면 스프린트별로 스프린트 1, 스프린트 2에서 아직 이제 시작된 게 하나도 없죠. 스프린트 1에 가서 이렇게 현재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 소개 완료 두 개 태스크 작업 완료 애저 보드에 한 개 태스크 작업 완료 이렇게 보여주고 계속해서 뭐 다음 시간에 애저 웹앱 또는 리파지터리 구성하는 방법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해서 애저 보드 중에서 이 보드, 칸반 보드라든가 백로그라든가 워크 아이템이라든가 스프린트 등등을 한번 사용해 이제 해봐서 이런 모양을 한번 꾸며 봤다라는 거. 쿼리도 한번 사용해보죠. 쿼리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쿼리고요. 쿼리. SQL 쿼리문처럼 뉴 쿼리 버튼 눌러서 워크 아이템 타입이 뭐뭐뭐 상태가 뭐뭐뭐 그 다음에 상태가 완료된 것만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상태가 완료된 것만 조회를 해주고 싶다. 런 쿼리 버튼 눌러서 하게 되면 상태가 완료된 거 애저 데브옵스 속에 애저 보드 이런 식으로 되네요. 예. 그 다음에 워크 아이템 타입의 이슈만 볼까요? 이슈만 보고 다시 런 쿼리 하게 되면 큰 제목만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 첫 번째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 두 번째 시간 애저 보드 세 번째 시간 애저 웹앱 네 번째 시간 애저 리포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완료된 건 두 개만 있네요. 예. 세이브 쿼리 버튼 눌러서 완료된 이슈 이렇게 해서
마이 쿼리가 있고요. 쉐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제 마이 쿼리에다가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됐죠? 완료된 이슈. 완료된 이슈를 한번 만들어 봤다는 거죠. 쿼리에 들어와서 마이 쿼리 쪽에 보면 마이 쿼리 섹션에 보면 완료된 이슈가 있고요. 이건 언제든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거 해주는 게 쿼리예요. 예, 이런 거 해주는 게 쿼리입니다. 워크 아이템, 보드. 워크 아이템은 전체 항목 리스트, 보드는 칸반 보드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백로그는 우선순위가 적용된 워크 아이템, 작업 항목이고요. 스프린트는 작업 항목 중에서 단계별로 스프린트 1이냐, 스프린트 2냐, 스프린트 3냐에 따라서 기간이 정의된 스프린트에 따른 작업 목록을 보드로 볼 수 있는 거고요. 태스크 보드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쿼리는 이제 한번 만들어 놓고 완료된 이슈라든가 또는 뭐 완료된 이슈를 쉐어드형에 넣어놓으면 전체 다른 사용자들도 완료된 이슈라는 항목을 통해서 완료된 이슈를 확인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뭐 그때그때 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애저의 보드 기능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큰 주제 애저의 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이제 보드 중에서도 베이직이란 이름의 프로세스 템플릿을 사용해서 오늘 할 일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봤고요. 뭐 어렵지 않죠. 예, 누구나 다 이제 금방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소개 시간까지 해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요거에 대한 애저 보드에 대한 사용법을 익혀 이 정도로 프로젝트에서 관리를 해주는구나 이 정도로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 사용자한테 정의를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프로젝트에 참여시킨 다음에 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거는 그 다음으로 보는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정을 주고 관리를 해주고 완료가 되었는지 하는 중인지 이런 거를 표시하는 것 정도까지만 일단 우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학습 목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애저 보드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